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장 초반까지 오늘도 산뜻하게 출발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증시 상승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 가능성이 낙관적으로 점쳐지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중국 개장과 동시에 시장이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 역시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한적 상승 눈치 보기 장세는 어제 장 후반부터 좀 예측이 됐었는데 역시나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져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컨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12조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10조 8천억 원, 시장 예상치 한 10%가 지금 빠지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하락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지표 부진, 특히 중국 지표 부진이 지금 불안감으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긍정적 코멘트까지 오히려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대북 경협주들, 남북 경협주들은 지금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거래소는 삼성전자 어닝 쇼크 발표 이후에 눌리고 있었지만 다시금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는 보합권 수준이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2%대의 상승세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하락합니다. 엔터주들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고 방송 콘텐츠 관련 업종들이 오늘은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연초부터 받고 있고요. 이 장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들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상수지흑자는 81개월째 이어졌지만 규모는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잠정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어지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1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4월 이후 최소치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떨어지며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7%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 17조 5천억 원보다 무려 38.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국민은행, 오늘 하루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총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영업점 창구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와 창구 재증명서, 발급 수수료, 사고 신고 수수료, 외화수표 매입 수수료 등입니다. 코레일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설 승차권 예매를 실시합니다. 예매 기간 이틀 가운데 오늘은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내일은 호남과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구매가 가능합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하방 압력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긴 한데 지금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4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 고점 2040포인트대, 장중 저점 2032. 오늘 움직임이 위아래로 크지 않고요.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250억 원. 전 주체가 그래도 조금씩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368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어닝쇼크 발표 이후에 37,000원대까지 찍었었는데 다시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대 회복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12만 원 이탈됐습니다. LG화학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고 한국전력이 오늘 4% 가까운 상승입니다. SK텔레콤, 네이버 하락하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빠지는데 파업 소식에도 KB금융은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70선이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669.68포인트. 일단 670선이 이탈이 되긴 했는데 큰 폭의 이탈은 현재까지는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70선을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장중 고점은 67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쭉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 포인트 669.68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어제 이어서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180억 원 강한 매수 이틀 연속 보이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761억 원, 외국인은 382억 원씩 각각 팔고 기관은 전 주체가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방송통신업 관련 엔터 업종이 CJ ENM만 지금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포스코 캠텍 오늘 6만 원 이탈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코오롱 티슈즈까지 전 종목 빠지는 가운데 메디톡스 이 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면서 55만 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은 어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아난티 무섭습니다. 2만 5천 원대까지 지금 급등 흐름들 보이는데 일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 전해지면서 아난티를 비롯한 대북 경협주들, 남북 경협주들 큰 폭의 상승이 오랜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지금 약보합권 혹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상승 나옵니다. 1124원 10전에서 거래되면서 1120원대 중반대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장 이슈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의 시장 눌리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전부터 언론 보도상으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장전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일단 장 전부터 시장의 관심을 좀 집중시켰던 점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만 좀 점검을 해보자면 일단 증권사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있긴 했지만 일단 장 초반 2%대 주가 하락 이후 다시금 보합권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실적 우려감이 좀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는 관점이 좀 오늘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오늘 10.8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수치보다는 향후 실적 흐름에 대한 방향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 같은 경우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라든가 재고 부담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 또 우리 경기 민감주 성격상 이런 반도체 수급 악화라든가 스마트폰 사업의 이런 구조적 난관 등은 결국 올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까지 좀 하락세가 예상된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기술적 관점으로만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 또 그리고 관련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오늘 같은 실적 우려감에 따른 급락 후 반등을 노리는 이런 기술적 반등 전략으로만 접근하신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예를 들자면 반도체 소재주들의 급등이 금일 오전장에서도 좀 급등이 눈에 띄었었는데 그간 주가 하락에 따른 낙폭 과대 반등 성격이 크긴 하지만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워닝 머티리얼즈 등의 이런 소재주들의 반등은 향후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 방향을 오늘 시장에서 좀 제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슈에서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이 특징적인 점 간단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런 중국 방문에 따른 기대감 등이 다시금 관련주들로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 내에서 두각을 드러낸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조금 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 이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의 경우 부진한 좀 지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 역시 하락하는 모습, 또 중국 역시도 이런 하락하는 모습으로 연초부터 좀 우려감을 자아냈던 상황이었지만
이는 돌발 악재라기보다는 예상했던 지표 부진에 대한 이런 확인 과정이다라는 점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예상으로는 1월 내내 어닝 쇼크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이는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이익 증감률의 급락이 일단 올해 1월 기점으로 좀 멈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악재에 따른 단기 주가 하락은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짧게 쥐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매매 전략에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섹터별로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 가운데에서는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 섹터가 좀 대표적으로 꼽힌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경기 소비재 섹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두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게 미디어, 엔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로 좀 향후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이런 미디어, 엔터 관련주에 있어서 종목들로 추려보시면 좋겠고, 최근 엔터주들이라든가 미디어 관련주들의 상승은 이러한 그 섹터 이익 상향 조정 전망 등과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양호한 점이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략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개괄적으로 필요할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종에 대한 관심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시장 내에서 지난 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방산업종 같은 경우 종목별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8월을 저점으로 좀 최근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주가 조정 일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금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복하는 모습 등은 향후 주가 추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산 업체들의 공급 계약 체결 등의 소식 등이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유입시키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그에 맞춰서 주가 역시도 견조한 모습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16년도부터 약 2년 넘게 주가 조정이 나왔던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작년 8월 저점으로 회복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일단 주가에 있어서도 추가 상승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방산업종 가운데에서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들 종목 역시도 주가 추이 역시 좀 견조한 모습과 더불어서 추가 상승을 좀 가능하게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좀 방산업종에 대한 관심 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업종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중국 간의 현재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여 만에 만나는 것인데 성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정상 간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차관급의 회담인데 어떠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잘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이곳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역협상이라는 것은 누가 첫 단추를 잘 끼느냐에 따라서 공세적으로 후속 협상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국의 유리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장관이 아닌 차관급 회담부터 가져간 이유는 무역협상의 특성상 악마는 그 디테일과 실행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차관과 국장급들이 이번에 드림팀을 만들어서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대중국 제재를 발동과 관련해서 담당해왔던 고위 관료들입니다. 중국의 협상 전술이라든지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첫 회의서부터 구체적인 수입 수량이라든지 금액, 시기, 그리고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대책까지 내놓으라고 먼저 선망을 날렸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의 거센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급 회담에서도 아무래도 중국이 좀 수세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중요한 만남은 확실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만남에서 미중 간의 핵심 의제가 이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죠? 네, 이번에는 7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300억 달러 정도의 기업들의 그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웨이와 5G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5년간 5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AI 벤처 회사인 오벤이라든지 인공위성 장치 개발 회사의 테사 로직 등을 인수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그 고급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갔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디지털 패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 인식하에 이 부분과 관련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WTO 규칙의 위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산업 보호 정책을 폐기하라는 압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은 일부 수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 진척이 앞으로 향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외에도 에너지라든지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대규모 구매 계약과 관련된 미국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세, 중국 은행에 대한 미국 자본이나 투자 확대도 지금 논의가 됐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세부적인 이슈화되면서 장관급 협상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합의 시한이 3월 1일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예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인데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무래도 현재 수준에서 보복 전쟁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경기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실업자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납득할 수준으로 일시 중단한다든지 그리고 유엔화 절상이나 시장 개방 또 국민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쪽과 관련된 세부적인 대책안을 제시한다면 무역 전쟁이 더 이상 격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 협상이 틀어지면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제재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돈이나 인간 흐름이 축소되면서 연쇄적인 세계 경제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극적인 합의가 3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현재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요. 또 구조적으로 기업 채무 문제라든지 잠재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버블 붕괴가 그 사이에 일어난다면은 미국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확률이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나리오도 예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완벽하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완벽하게 협상이 틀어지는 경우는 아무래도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경제도 악영을 받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2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 그때 6,031개 품목의 현재 관세율은 10%인데 앞으로 25%까지 높여주고요. 2,670억 달러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테니까 중국이 두 손을 들고 나오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수입 금액은 1,539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보복 관세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벌써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20%나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 외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혼란이 더 작용될 수 있고요. 일각에서 중국 강경파들이 이야기하듯이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독과점 위반을 조사를 한다든지 맥도날드, 월마트, KFC, 스타벅스 쪽에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보복을 할 경우에는 중국도 외통수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2,670억 달러의 4차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발동이 되고요. 국방법,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다양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감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협상 전에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 완화 정책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분석이 쉽게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중국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 직접 금융 완화를 시사를 했고요. 또 인민은행이 지준율 1%포인트를 인하시켰는데요. 1%포인트 정도 인하시킨다면은 중국에서는 한 우리나라 원화로 한 150조 원 정도의 자금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같은 조치한 이유는 춘조를 앞두고 있고요. 세금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난 해소를 덜어주겠다는 속내도 있지만 진짜 그 의도는 중국 경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지금 얼어붙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부동산,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란 로봇 같은 IT 업계 쪽에도 현재 자금이 몰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한 해만 750만 명의 농민공이 귀농했고요. 500만 건의 기업 부산, 그리고 실업자만 1000만이 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그 속도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3%로 둔화됐을 가능성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모든 것 때문에 대미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장관급 회담에서 더 공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국내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중국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들도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달리던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는 주요 중산층들이 많이 해왔는데요. 중국의 중산층들은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주식 투자자가 한 1억 명이 조금 넘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 하락으로 30-40%의 투자 손실을 입었고요. 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임차 주택의 임대료가 무려 1년 사이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돼지 가격이 20% 오르면서 소비를 줄여야지만 살아가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1억 명의 서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추다, 그러니까 워먼, 지우차이라는 유행어까지 돌 정도라고 합니다. 부추라는 것은 1년에 6번에서 7번 정도 수확이 가능한데요. 뽑아낼 때마다 수확량이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루머에 속아서 원금을 계속 까먹고요. 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중산층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자신은 잊혀진 사람이 대학 간다는 자학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요. 벌써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작년 한 해만 중국에서만 최소 7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무역전쟁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올해는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중산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 위축 그리고 투자 위축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신 보도를 보면 중국의 아이폰 생산 공장이 인도로 지금 이전을 했다라는 소식들을 저희가 또 접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 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중국의 조립 가공 생산 기업의 대표 기업이 대만의 폭스콘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 생산을 해왔는데요.
중국 전역에서 35곳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요. 140만 명 이상을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 12개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할 정도인데요. 중국에서는 외자 기업을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조차도 해외 공장 설립에 상당히 빠르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경직된 사회주의 제도가 기업 활동에는 상당히 그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베이징에서는 최저임금이 월 32만 원 선이지만 6년 사이로 보면은 무려 115%가 올랐고요. 통상임금이 연 20%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대 사회보험이라든지 주택 공적금 그리고 초과수당까지 합칠 경우에는 베이징에서 월 80만 원의 그 최저임금을 받고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33만 원, 베트남의 30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폭스콘을 비롯해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속속 중국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내수 진작,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임금 상승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10년에 비해서 2020년까지는 전 국민의 소득을 2배로 올려야 되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도산이라든지 문을 닫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면서 중국의 소비도 당분간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협상 진행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차관급 회담인데 리커창 총리가 갔다 이런 외신도 나온 상황인데 혹시나 저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부분 중에서 소장님께서 입수하신 소식들이나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 그 무역 협상에는 리커창 총리뿐만 아니라 뉴욕 부총리까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극진하게 대접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협상문은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장관급 회담을 앞둔 차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민감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후속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최대 그 쟁점 사항인 그 무역 불균형 해소,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인민해방군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절취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책이라든지 문제 해결 방안을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장관급 회담까지 내놓지를 못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관세 부과를 단행하겠다는 경고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급 장관급 회담에서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미국산 대두라든지 액과 천연가스와 관련된 대규모 구매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최악의 그 경우 얼굴을 붉히는 회의가 끝날지언정 아마 1월 말에 있을 장관급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이 좀 양보하는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